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라는 강의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10강 동안 들을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토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토론, 그리고 토론 교육, 그리고 교육 토론, 아카데미 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 토론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론 능력을 함양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은 토론의 원리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후 강의에 어떤 내용들을 소개할지 그런 주제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이야기할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지만 이후의 강의는 도원영 교수님과 지연숙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누가 얘기해 줄까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토론 동아리 코기토 회장을 맡고 있는 법학과 곽용규입니다. 네. 네, 저는 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토론 동아리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토론 수업도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토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토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대로 배우려면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제대로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은 정말 실수 없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러 오게 됐고요. 또 여기서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은 특히 토론을 할 때 어떤 점을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약간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갈증들을 다 아마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해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토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명의 팀이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토론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질문에 대답을 해줄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대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토론 대회를 지금까지 한 13번 정도 나가봤고요. 네. 그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토론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네. 이제 상대를 이겨야 하는 어떤 설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기술들과 감정에 대한 호소도 괜찮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득점을 통해서 이겨야만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토론은 게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은 게임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에는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회 토론을 많이 나갔다고 저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대회 토론에서는 특히 승패를 가리니까 토론은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경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런 곳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게임처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스포츠처럼 토론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 강의를 더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신이 느끼는 대학 토론의 문제점은 뭘까? 왜냐하면 대학에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꿈꾸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모든 것이 아마 토론식 수업이 아닐까?
토론에서 수업에서 토론을 하면 나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 혹은 같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대학 내에서의 어떤 토론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토론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특강에도 참여한 사회학과 안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수업에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우선 수업의 대부분이 대형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많이 주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팀을 나눠주셔서 토론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학번이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한 학번이 높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일방적으로 네.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토론 매너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토론 콘텐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긴 전에 토론을 시켜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뭐 가끔씩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토론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이야기이고요.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론 시에 자기가 토론을 해보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까 앞에 있던 친구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거나 이래서 이야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가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생명과학 물리학부 한지희라고 하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토론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네. 하여는 와중에서 보통 학교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성적을 매기는 토론이 주로 하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제 논리에 너무 치중을 해서 듣는 법을 좀 모르게 되고 그게 좀 네. 관성화가 돼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쳐보고 싶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은 토론을 가장 잘하는 것은 잘 들어서 쟁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접점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라고 바빠서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저 친구는 아주 토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잠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도 인식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기르고자 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어떤 자질과 어떠한 그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지, 늘리고자 하는지, 함양하고자 하는지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정치교육과 오승택입니다. 네. 저도 좀 아까 앞에서 한지하고가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그 토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분, 자기 자신의 주장을 뭐 말하는 부분도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부분보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그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좀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 능력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그 능력을 배우고 또 기술도 좀 향상시키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다 아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한 만큼 여러분의 그 요구와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이 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바람과 느낀 점들을 가지고 강의에 임했으니까 조금 더 강의가 잘 스며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방송계, 두 번째는 교육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학계에서 이 토론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선 방송계에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토론 방송이 제일 먼저 토론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97년이요? 정말 그렇게 늦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빨라요. 1967년이라고 해요. 1967년에 지금은 없어진 TBC라는 곳에서 동서남북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없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토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약간 그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90년대 후반부터 3사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EBS에서도 교육 대토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계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교육계에서 토론에 대해서 그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 과정 내에 초등, 중등 을 포함해서 초등, 중등 교육 과정 내에 그 토론 교육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간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일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또? 괜찮아. 2000년대? 10년도 2010년쯤. 네. 사실은 개정 2007 교육과정에서 5학년, 10학년 그리고 선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화법 교육에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이라는 그런 꼭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토론을 배워본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부족하다,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런데 여태까지 배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90년대부터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토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선 토론에서 대선에서 토론이 그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이 생긴 거는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97년. 네, 맞습니다. TV 토론이 처음 이제 나온 게 97년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후보자하고 이회창 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까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거예요. 사실은 92년, 그보다 5년 전에 TV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민주화가 많이 성숙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성숙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92년에 TV 토론을 제안을 했고 대선 후보자 간 TV 토론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TV 토론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 얘기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토론을 통한 교육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론 문화가 아직 사실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성숙되지 않았구나. 왜일까를 보니까 토론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었구나. 그리고 토론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니면 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성숙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사회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토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많이 민주화되었는데 이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토론을 통한 이런 그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인데 아직 우리가 문화의 성숙을 뒤따라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개념들을 설명해 볼게요. 자, 토론, 그리고 토론 교육, 그리고 교육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선 토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토론이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토론이란 뭘까? 그러면 토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토의라는 말이 있었죠. 토론과 토의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걸까? 토의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토론과 토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친구. 네. 아, 네. 제 생각에는 토론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토의는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형식의 대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모션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접점을 찾아갈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입장들이 조금 더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또 덧붙일 이야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토론에서는 서로 이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맥락이 이어져 가는데 네. 토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토의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실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어떨 때는 대립적인 어떤 것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렴해서 뭔가 그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토론에는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광의의 의미로 그러니까 넓게 토론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토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지만 좁게 토론을 보면 아까 두 번째 얘기했듯이 토론과 토의의 그 아주 차이점을 잘 설명해 줬는데요. 두 번째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대립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자기의 주장을 하고 서로의 어떤 의견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론과 그 협의의 토론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고 광의의 토론을 토의라고 한다면 토론과 토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토론은 목적에 있어서 토론과 토의는 약간 차이가 있죠. 목적에 있어서 토론은 자기 주장의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토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르니까 말하기의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토론은 상호 대립적이죠.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라면 토의는 상호 협력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해서 광의 토론을 했는데 잘못해서 그래서 토의를 해봅시다 라는 말 대신에 광의 의미로 토론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혹시 네, 상호 대립적으로 토론을 협의의 토론이라고 인식한 적은 없나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협력이 안 되고 수렴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그리고 분위기가 좀 더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립적으로 간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과정에 있어서 토론은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이 토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됩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토론은 아주 엄격한 그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대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도 후반부에 대회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회 토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마다 규칙들이 조금 달리 있어요. 순서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여자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그런 이유가 거기 있겠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토론이라면 토의는 대체적인 어떤 순서와 형식만 가지고 있죠. 사회자는 대체로 존재하지만 그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몇 분, 누가 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특별한 순서나 형식이 없이 개진하는 그런 것들이 토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토론이라는 거, 이제 아마 협의의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규칙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론 교육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데 토론 교육이라는 것은 왜 하냐면 논리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굴복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어떻게 개진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토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가치, 논제들을 가치, 그리고 정책,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그 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니까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구체적인 논거를 만드는 방법,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의 내용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인 이상의 상대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자기의 의견을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마 토론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론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토론들이 잘 운용되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배워보면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토론, 아카데미 토론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수행되는 토론들을 아주 넓게는 아카데미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아카데미 토론을 조금 더 절차와 규칙들을 잘 추려서 몇 가지 이제 토론의 형식을 만들게 됐고 이러한 일정한 방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교육 토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토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교육 토론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 강의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혔으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목차에서 보았던 것처럼 토론 능력을 왜 우리는 함양해야 될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토론이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야만적인 방법은 뭘까요? 주먹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생각을 겨룰 때 내가 옳은지 다른 사람이 옳은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겨루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바로 말로 갈등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가끔씩은 갈등이 토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것은 토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아직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예요. 토론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바꿔나가면서 더 멋진 합일점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토론은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토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훨씬 토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토론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토론은 지적 대결의 장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이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지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근거들을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지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가는 거, 이것은 굉장한 지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그 대결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이 토론을 통해서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은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론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뭐 여기 잘 정리되어 있네요. 비판적 능력을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되겠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를까. 물론 여러분이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 참여자, 토론을 직접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토론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청중으로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떤 파트가 더 토론에 더 잘 성숙한 자세로 임하는지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토론이 더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토론을 많이 보면 토론의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지겠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특히 면대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면대면 상호작용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에 이제 숨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토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논거들을 작성하면서 준비하면서 글쓰기 능력도 함양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을 단편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것도 토론 교육의 굉장한 교육적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과 예절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민주적인 어떤 결정 과정을 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숙성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은 토론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토론의 원리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입장이 대립되어야 토론이 시작되겠죠. 네, 그래서 입장 대립의 원리. 그러면 입장이 대립해서 끝나면 토론이 안 되겠죠. 다음은 쟁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는지, 어떤 것은 공통적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지점에서 견해 차이가 났는지, 이런 쟁점들을 발굴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쟁점이 발견되고 나면 상호 간의 접점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접점을 갖다 형성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지적인 지평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그 시야의 지평,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원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토론은 의사소통 5종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종 경기, 철인 5종 경기죠. 그러니까 지적 철인 5종 경기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럼 5종 경기라면 5가지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쓰고 듣고 말하고 읽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 5가지 아주 잘 이야기를 했네요. 이 5가지 5종 경기다. 그렇죠. 사고를 하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임하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5종 경기, 모든 것들 시작과 끝을 다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말하기의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토론의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의사소통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립하고 대결하고는 있지만, 대립하고 대결하고 있으나, 싸우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서는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머리를 이렇게 열고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 태도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와 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이고 신사답지 못하고 숙녀답지 못한 그런 방법이다. 모두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토론의 주제와 내용, 결과를 통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증대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합일점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제3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후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토론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토론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토론을 내가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토론을 하려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강에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토론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 토론의 전략, 그러니까 좀 더 내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듣고 쟁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6강에서는 토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이 토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안다면 토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알겠죠? 그걸 위해서 6강에서는 토론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7강과 8강에서는요, 찬반 토론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7강에서는 수업 토론, 찬반 토론하는 데 있어서 수업의 장면에서, 그리고 그 찬반 토론을 대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강과 10강에서는요, 그 도원영 선생님, 지연수 선생님, 그리고 제가 새로 개발한 그 지편 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토론의 능력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